안녕하십니까, 정태근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정말 국책농단이고 예산 낭비, 혈세 낭비에 가까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 이 정태근의 딱 브리핑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치 논리와 선거 공학 차원에서 국책을 농단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남북권 전체, 즉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그리고 호남과 충청을 망라하는 남북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차원에서 남북권 신공항과 그리고 공항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은 4년 전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려 10조 원이라는 가장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프랑스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철저하게 객관적 기준과 타당성을 가지고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은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철저한 정치 논리이자 선거 공학인 것입니다. 소위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정치로 검찰을 뒤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선거공학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어떠한 입장을 제안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김석철 교수, 정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도시 설계가 이 김석철 교수가 제안했던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중에서 이 남북권 신공항과 공항도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석철 교수는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암투병 중이었던 2012년에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저서를 발간하면서 앞으로 한반도는 수도권과 남북권과 그리고 북한권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 전략을 짜야 되고 이 세 권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대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남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남북권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호남을 망라하는 자립적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역에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방경제를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적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남북권 신공항과 공항도시입니다. 이 남북권 신공항은 기본적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제기했던 동남권 관문공항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그런 공항과 공항도시인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김석철 교수는 대략 이 통합공항과 공항도시에 대해서
합천댐과 용담댐, 그리고 88고속도로와 대전 통영항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김해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을 아우르는 4플러스 공항연합을 만들어서 이 남북권의 물류에 남북권 산업단지의 물류에 더해서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농 농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권의 총인구는 2,300만입니다. 호남권이 500만, 충청권이 530만, 대구 경북권이 510만 명,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780만 명입니다. 한번 거리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88고속도로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함양 IC인데 이 함양을 기준으로 대구시청까지는 98km, 그리고 광주시청까지는 109km, 그리고 대전시청까지는 120km, 진주시청까지는 66km이고 진주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100k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공항은, 즉 영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남북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신공항은 남북권의 해안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에 배치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류, 그리고 많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농축산물의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립경제를 만들 수 있는 중핵으로 이 남북권 신공항과 공항도시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김 교수가 제안한 남북권 신공항과 공항도시에 더해서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면서 12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2차 공공기획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공공기관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지로 이전하기보다는 선거공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도 없이 선심 쓰듯이 배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 논리로 배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아니라 한반도의 발전 전략, 특히 남북권 경제의 자립적 발전이라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이 공공기관 문제도 이전 문제도 새롭게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딱브리핑을 통해서 남북권 신공항 그리고 남북권의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이나 야권 역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민주당의 국책 논리와 선거로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소모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철학과 그리고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야권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대안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유권자들, 특히 세상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그 교체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이고 그 전망은 어떠한가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전체 야권은 스스로가 혁신하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철학 속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태근의 딱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